시험을 봤는데 수학 시험을 뭐 나쁘진 않게 봤어요. 국어 시험도 나쁘지 않게 봤었고, 그런데 제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질문을 했죠. 가장 중요한 걸 잘못했대요.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교육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던 거죠. 숫자 세는 것만 알면 됩니다. 국어를 읽을 수만 있으면 되고요. 근데 아이들 대부분은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겠죠. 이제는 그 남한이라는 사회에 수많은 진술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아오지 누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주은주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 지는 이제 17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지금 초보 유튜버로서 여러분과 만나면서 있었는데요. 오늘은 또 이렇게 큰 채널에서 불러주셔서 여러분들도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북한에서 느낀 한국의 이미지, 사실은 상상을 못하죠. 작은 소문으로나 그리고 남한 생활을 잠깐씩 비춰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남조선 생활이라는 프로그램. 그런 것들만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소문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원래 남한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는 것조차가 거기서는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때문에 사실은 그냥 아름아름 그렇게만 다 아는 내용들이죠. 저는 남한에 대해서 일본보다 못 산다고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80년대 후반까지는요. 근데 90년대 중반에 딱 들어오면서 그때부터는 남한이 일본보다 더 앞선 경제력을 가졌다, 이 정도 알고 있었고요. 남한은 미국의 식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민지 이미지가 많아서 뭔가 주권은 잘 없고, 그 국가의 모든 것은 미국의 의존하에 진행되고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인식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남한에 오신 모든 탈북자분들이 중언하신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 한강 다리 밑에 판잣집이 있고 거리에는 거지가 뭐 가득하고 뭐 이런 거는 교육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그래서 남조선 어린이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남한에 가야 된다, 이런 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사실 철들기 시작해서부터는 그 말을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생활 수준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사는 수준으로 그 수준을 가늠하기는 어려운 게 북한의 현실이었죠. 남조선 생활이라는 TV 프로그램의 주 요지는 남조선 인민들이 살기 어려워서 정부를 반대하거나 나라를 반대해서 일어나서 시위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북한 당국은. 근데 저희는 그 TV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입은 옷, 그리고 얼굴, 주변의 건물,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보죠. 사실은 영산 참사 당시에 그거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영산의 재개발 구역이었잖아요. 그래서 개발된 구역보다는 좀 낡은 이미지? 그런 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건물들, 그리고 뭐 경찰 같은 경우에는 그 방호 장비들을 보게 되고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경찰이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는데 그 시위대가 막 폭행을 하면서 그 모자가 벗겨진 적이 있었거든요. 이 전투모가 벗겨졌는데, 와, 그 안에서 나온 그 경찰의 모습 지금도 잊을 수 없는데 너무 잘생겼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는 거죠, 그 남조선 생활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걸 보니까 오히려 와, 저기는 저렇게 잘 입고 예쁜 옷도 입는데 왜 투쟁을 할까? 그리고 실제로 북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투쟁 같은 거는. 근데 그쪽에서는 한다는 사실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쇼킹할 정도였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런 게 허용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봤던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 남한에 와서 그 TV 프로그램을 본 것과 지금의 남한을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질문의 요지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남한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TV에 본 걸로 비교는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라는 게 자신이 본 것만 연상을 하잖아요. 근데 전혀 보지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례로 제가 그 동대문에 처음 나갔거든요, 한국에 와서. 근데 동대문 그 거리에 딱 나가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이 거리에 제가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수많은 차들과 그 높은 빌딩과 막 그 숲속으로, 빌딩 숲속을 사람들이 다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살짝 비교를 하자면은 그
도깨비에서 도민준이 인간 세계로 와서 그 빨려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아, 저게 내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받았던 느낌이구나 라는 걸 짐작을 할 수 있었어요. 그만큼 한국의 발전상 그리고 한국의 현재의 모습 이런 것들은 북한 사람들한테는 상상 이상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있죠. 그 막 삼각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막 뭐 오면은 여자가 막 남자 뺨을 짝 이런 것들 이런 거는 북한에서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남자한테 여자가 맞는 건 있어도 여자가 남자를 때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뭐 집 모습이라든지 옷을 입거나 사실 저는 그 명품 같은 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못 알아봤을 것 같아요. 뭐 좋은 신발이라든지 좋은 옷 이런 거는 못 알아보는데 집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이잖아요. 뭐 2, 3층에 뭐 몇 칸도 되고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거고 북한의 정말 고위층의 삶을 비춰도 그것보다는 비교가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은 괴리감을 느끼죠. 아, 저게 정말 나만의 일반 사람들의 모습인가? 그리고 TV는 어쨌든 거짓말을 말하고 보여주는 곳이니까 저 사람들의 집만 저렇게 보여줄 거야. 저 실제로는 저런 거 없을 거야.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아이들의 모습 같은 거 있잖아요. 방송에서 보면은 아이들이 얘기하잖아요. 뭐 나는 엄마나 아빠 중에 뭐 아빠는 돈을 많이 벌어오고 뭐 아주 평범한 얘기를 듣는데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우리는 그런 상상을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좀 충격이었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저 아이가 저렇게 고차원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가? 뭐 그런 것들은 대본에 있기 때문에 아예 연출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지금 한국에 와서 그 드라마의 서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의 일상생활에서 쓰거나 말하거나 하는 것들을 다 갖다 옮겨놓은 거잖아요. 뭐 물론 그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리고 일반 사람들의 모습을 고루럽게 넣은 게 드라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아, 저거는 좀 우리가 뭐 볼 수 없는 삶이지만 이거는 우리랑 똑같은 삶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북한에서는 그 차이도 사실은 모르죠.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 분들이 뭐 한국의 드라마나 발전상을 보면서 북한 사람들이 뭐 자본주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북한 정부를 반대해서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시는데 그건 좀 먼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를 놓고 보면은 이게 사람이 접해보지 못한 거는 믿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만이 아무리 잘 살고 TV나 콘텐츠를 통해서 이런 게 들어오더라도 자기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믿음이나 확신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런 거는 꿈꿀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북한의 사상교육은 기본적으로 김씨 일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온 가족을 다 알아야 되죠. 김일성의 중조 할아버지부터 고조 할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는 기본이고 뭐 내려와서 사돈의 팔촌까지도 진짜 다 기억할 정도로 그런 게 그 교육의 한 일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기억에 아, 나는 여기서 과연 무엇을 배우는가 라는 생각을 한참 한 적이 있었거든요. 무슨 얘기냐, 그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시험을 봤는데 수학 시험을 또 뭐 나쁘진 않게 봤어요. 그리고 국어 시험도 나쁘지 않게 봤었고 그런데 제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질문을 했죠. 선생님, 저 다른 애들보다 잘했는데 그 애보다 왜 성적이 낮은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은주야, 너는 가장 중요한 걸 잘못했대요. 그래 뭐냐 했더니 그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교육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다른 과목이 아무리 높은 점수를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이 기본 점수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보다 수학이나 국어를 못한 친구였더라도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교육 과정만 잘 하게 되면은 뭐 최우등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북한의 교육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거지.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는 숫자 세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국어를 읽을 수만 있으면 되고요. 그 나머지는 모두 김일성과 김정일 사상으로 머리를 채운 다음에 나가서 시키는 일만 잘하면 되는 것이죠. 그 외에 뭐 국어, 수학, 기하, 물리, 뭐 자연, 과학 이런 거는 저희한테는 사실 필요 없다는 그런 의미를 중학교 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과연 내가 이게 학교 교육이 주는 의미가 나한테 무엇인가 라는 걸 생각은 할 수 있었지만 겉으로 표현할 수는 없었죠. 그게 북한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상 교육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남한에 대한 교육은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남조선 인민들을 우리는 해방해야 된다는, 거기에 저희 어머니 때도 그렇게 교육했고 저희 때도 그렇게 교육하고 지금도 그렇게 교육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아이들 대부분은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겠죠. 이제는 그 남한이라는 사회에 직접 가보지는 못해도 수많은 진술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이제는 통하지는 않는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교육이라는 게 사실 가장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뭐 수정이나 이런 거는 전혀 북한 체제에서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저처럼 조금 그에 대한 좀 반항적인 생각을 한다게 되면은 이게 맞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어쩌면 계속해서 얘기하다 보면 남조선이 잘 산다는 건 거짓말일 거야. 저거 말하는 것처럼 당이 말하고 선생님이 말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가난한 사람도 있을 테니 뭐 잘 산다는 거에 내가 너무 현혹될 필요는 없다. 이런 중간에서 좀 생각을 정리하지 못하는 그런 어린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북한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남한에 대한 교육의 철학 그리고 교육의 방향 이런 건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식민지로 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남한에 대해서 교육을 정치 교육에 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박정희 정권이라든지, 그리고 그 박정희 암살 사건에 대한 것도 언급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의 쿠데타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뭐 지금 문민정부로 가서 현재 정부까지 가는 길에 있어서 뭐 정부가 교체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은 합니다. 뭐 전혀 언급하지 않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그래서 언급을 하는데 우리가 뭐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알 필요는 없으니까 뭐 지금 대통령은 누구다, 뭐 어느 뭐 거기서 얘기하는데 그 뭐 무슨 어떤 미친 당의 뭐 누구다 뭐 이런 정도로는 사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에서도 살짝씩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관심 없이 들으면은 교육을 해도 기억이 안 남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그런 자그마한 교육들이 조금씩은 이루어졌었구나라는 걸 기억이 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남조선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북한이 버티고 있는 게 그 세뇌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 세뇌 교육에 물든 모든 북한 주민들의 사상이 변화가 되거나 사상적 이탈이 있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는 게 북한이고요.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누군가가 얘기하잖아요. 그 사상은 나쁜 거야. 그리고 그게 너희를 지금 이렇게 만드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리거든요. 근데 저도 남한에 간 같은 탈북자가 말하는 건 듣게 되더라고요. 아, 저 사람이 나랑 같은 처지에 있었는데 가서 말하는 걸 보면은 그게 처음에는 거짓말을 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케이스가 여러 개 겹치잖아요. 그러면 그 어느 순간 생각하죠. 아, 나 같은 사람도 가서 저렇게 이해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옳을 수도 있겠어. 그리고 나서 한참을 지나면은 아, 그게 맞기도 하겠네? 나중에는 맞았구나. 뭐 그런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그런 점은 북한 사회의 변화에 있어서 저희 탈북자들의 이야기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저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대통령을 요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부를 비난할 수도 있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 모든 탈북자들이 동의할 겁니다. 아, 이게 정말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이런 것이구나. 국민의 삶이 보호받을 수 있고 그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도 함부로 할 수 없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꼽을 수 있는데요. 경제 상황이나 문화적 차이, 뭐 그리고 교육 수준 뭐 이런 것들 다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는 그거죠. 아무래도 대통령이라는 나라의 가장 큰 지도자에게도 쌍욕을 해도 아무 처벌이 없을 수 있잖아요. 뭐 물론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런 게 있다는 건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그게 제일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음식 문화는 사실 북한에서는 배고픈 거를 해소하기 위한 정도가 음식 문화였거든요. 근데 여기는 정말로 그 생활의 수준을 높이는 음식의 미식 이런 것들을 더해서 느끼잖아요. 음식을 먹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으로 느낀다는 그런 사실이 처음엔 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니 저게 무슨 음식을 먹으면서 그 냄새와 향과 뭐 느낌 이런 거를 다 하면서 그런 게 막 사치스럽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음식 문화에서도 우리는 정말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배고픈 것만 해결하면 된다는 게 음식이었는데 여기는 그것도 하나의 삶의 척도를 반영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의 하나라는 걸 좀 늘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레저 그다음에 캠핑 문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산에 등산 이런 것도 이해 안 갔거든요. 저희 산에는 나물 뜯으러만 갔어요. 그러니까 그 산에 건강을 위해서 간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그런 걸 하시는 거예요. 산에 건강을 위해서 가고, 그리고 밥에도 그 시래기나 무 같은 거 섞어서 밥을 먹잖아요. 보리밥을 이렇게 섞어서 먹는다든지 그런 것도 이해가 안 갔죠. 저거를 저희는 정말 맛이 없어서 안 먹었는데 여기는 건강을 생각한다면서 먹고 있으니까 그런 게 했고요. 그 중에도 가장 마음이 아프고 충격적인 건 음식물 쓰레기. 그 얘기는 모든 탈북자분들이 하실 거예요. 중국에 오니까 쌀밥을 개가 먹고 있어서 놀랐는데 여기는 그렇게 버리는 음식 쓰레기가 1년에 몇 조가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한쪽에서는 굶어서 죽고 있잖아요. 근데 한쪽에서는 음식물을 처리를 못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조류독감 같은 게 돌아서 닭이나 그 짐승이 막잖아요. 그러면은 저거 나 버리고 묻어버리잖아요. 그거를 북한에 보냈으면은 북한 사람들도 먹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물론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이제 알고 있죠. 근데 북한에서는 그렇게 전염병에 걸려 죽은 돼지, 닭, 개 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물과 인간 병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도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병에 걸린 돼지, 개를 다 잡아먹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런 것들도 문화적인 충격, 그리고 그런 속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도 그거는, 저는 이제는 아이 엄마잖아요. 내 아이를 키워낸 엄마로서 지금도 이게 충격적이고 면서도 또 부럽고 매일 느끼는 건데, 우유 아이들 물처럼 먹잖아요. 여기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은 지금 우유 먹으라고 해도 안 먹는데 북한에서는 갓 태어난 아이가 그 우유 없어서 굶어 죽거든요. 그래서 옥수수 죽 먹이고, 그래서 속탈이 나서 죽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은 아직도 충격에서 오래도록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처음에는 탈북자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였어요. 왜? 저는 탈북자니까요. 그랬는데 지금 17년이 지난 지금은 당신과 비교해도 내가 아무 차이가 없는데 굳이 탈북자라는 경계를 지어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이해를 하다가도 가끔은 이렇게 열받을 때가 있어요. 나는 정말 한국화된 사람이고 한국적인 정서를 가지고 한국적인 마인드로 한국적으로 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계속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시나요, 제가?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채널에서 저 불러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그동안에 북한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한 번 더 리마인드하는 시간이길 바랬고, 또 새로운 내용도 알아가시는 시간이기를 바래서 열심히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이야기는 재밌는 것보다는 무거운 이야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생각을 하시는 시간이 됨에 대해서 좀 미안하기보다는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북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북한 사람이나 그리고 북한 사람으로서 살았던 저나에게는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인권과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기를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저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채널이 있습니다. 아오지 누나라는 채널을 하고 있는데요. 무거운 이야기나 그리고 사회에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재의 이야기들은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고 그 채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은 힘이 돼주시기를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진심으로 감사했고 고맙고, 또 불러주신다면 언제든지 찾아와서 여러분께 북한의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 아오지 누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